사랑의 고통은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 달콤하다고 했던가요? 여기 뜨겁게 열애 중인 한 여인이 있습니다. 쭉. 가? 너무 사랑스러워. 아, 띄워주고 싶어. 갓과의 사랑에 푹 빠져버린 그녀. 어마이. 사랑은 달콤한 게 아니라 알싸한 맛이랍니다. 누구든 톡 쏘는 매력에 빠지고 말 거라는데요. 여기 뭐 사러 오신 거예요? 원래 갓김치 사러 왔죠? 갓김치. 다른데하고 비교하는데. 어머니 손맛으로 먹고 자라온 그런 맛이었어요. 네네네. 향수에 적게 만드는 묘한 맛에 홀린 듯 찾아오는 손님들로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 그곳엔 한 번 맛보면 계속 생각나고 두 번 맛보면 폴인럽 한다는 마성의 갓김치가 있습니다. 갓김치로 정말이 대박났어요. 인생의 갈림길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그녀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가슴이 탁 트이는 바다를 품에 안은 곳, 낭만의 도시 여수입니다. 한 해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드는 해양 관광의 도시인 그 유명한 밤바다는 물론 볼거리가 밤낮 없이 펼쳐지는데요. 그런데 여느 관광지만큼이나 여행객 발길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져가서 바로 먹었어. 난 저번에 그 집이 남았어. 나 이게 맛있다. 감자 먹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런 데서 판매하면 이 집은 또 맛있다고 소문났기 때문에 사 먹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날이면 날마다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수의 명물로 손꼽히는 이거, 그것도 돌산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특산품 갓김치를 찾아온 손님들이라는데요. 이곳이 여행객 사이에서 소문난 갓김치 맛집이라는군요. 여기다가 바구니에 담으십시오. 다. 두 식구가 이거 먹으려면 예, 요거는 약간 이거 하나만, 그거 하나만. 사장님 계산해주세요. 예예예. 대체 이곳엔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토록 입소문이 난 걸까요? 겉으로 보기엔 크게 특별할 것 없어 보이던 매장에서 무슨 구경이라도 난 듯 일제히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손님들. 너도 나도 시선 집중한 곳엔 갑자기 분위기를 팬미팅 현장으로 만든 한 여인. 익숙한 얼굴에 이분은 혹시 어머 텔레비에서 많이 봤지요. 아, 그래요? 그럼요. 박진영 씨 정말이에요. 정말이. 정말이 다 알죠. 깍쟁이. 그래 종말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배우 박진영 씨 아니세요? 아, 네, 정말이 박지영 맞습니다. 그죠? 정말이 박진영 씨. 네, 정말이 박지영입니다. 야, 근데 여기 왜 계세요? 아, 제가 지금 갓김치 시오 대표 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치 사장이요? 네. 야. 왕년에 하이틴 스타였던 곽진영 씨가 갓김치로 갑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의 종말이 곽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김치 사업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저요? 예. 지금 2013년이죠? 예. 13년째 됐어요. 13년째 앞으로는 되셨나요? 글쎄요, 저도 갑자기 처음에 당황스러웠어요. 서민 갑부 할 때 이제 뭐 갑부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저 스스로 봐도 갑부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저것 다 보여주면 꽤 돼서. 우리 진영 씨로 말할 것 같으면 90년대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던 인기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철부지 막내딸 종마리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제는 배우가 아닌 CEO의 삶을 살고 있답니다. 저희 건 안 짜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손님 응대까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왕캔입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 갓김치도 드셔보셨어요? 네네. 언제 드셔보셨어요? 시켜서 예. 와서는 못 먹어보고 시켜서 먹어보고 어제 또 동생 집에 가서 맛있게 또 많이 먹어봤습니다. 맛이 좀 어땠어요? 네네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 그럼 오늘 또 사가시는 거예요? 네네. 아니 근데 왜냐면 소비자분들은 냉정해요. 이제 아무리 제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래도 이제 맛으로 평가하시니까. 어머니 손맛으로 먹고 자랐던 그런 맛이에요. 조미가 없는 예. 갓 맛에 자연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자연미도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 예. 양념도 아주 많지도 안 하고 적당한 양으로 조미가 정말 결합이 잘 되는 그런 김치라고 생각합니다. 추억의 종마리를 보기 위해 찾아왔다가 갓김치 맛을 보고 두세 번 다시 오게 된다는 손님들. 김치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갓김치 여기 많이 팔잖아요. 네. 근데 여기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제 맛을 봤는데 맛있어서 다른 데는 양념이 너무 과하던데 네. 여기는 적당하게 갓의 맛도 맛있고 양념이 너무 지나치게 과하지 않더라고요. 건강한 맛. 네. 참 맛있었고요. 네. 쉽게 말하면 우리 고향의 어머니 손맛. 어머니 손맛. 네. 뭐니 해도 가장 맛있는 게 엄마의 손맛이 깃든 음식이거늘 이보다 더한 칭찬이 있을까요? 주부들에게도 인정받은 갓김치 이왕이면 더 맛있게 먹어야 할 텐데요. 고기엔 모름지기 김치 아니겠습니까? 노릇노릇 삼겹살에 생갓김치 싹 올리면 생갓의 알싸한 맛이 고기의 느끼함은 감추고 풍미를 살려줍니다. 적당히 익은 갓김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열 반찬 안 부러운 감칠맛을 내는데요. 그 맛 온전히 느끼고 싶다면 흰 쌀밥만한 게 없고요. 별미로 먹고 싶다면 삼합은 어떨까요? 지역에서 나는 해산물과 돼지고기 푹 익힌 묵은 갓김치를 함께 익혀서 먹는 게 여수 스타일. 탱글탱글한 해산물과 쫀득한 돼지고기, 묵은지의 깊은 맛이 한데 어우러지면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어디에 곁들여도 조화롭게 어울리는 진영 씨의 갓김치, 그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답니다. 오신 분이 또 오시고 오신 분이 또 오시고 저번 달에 여행 갔다 왔는데 또 왔다 하신 분도 있고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곽진이 있구나 얼굴 한번 보구나 해서 한번 살 수 있지만 냉정해요. 정직하게 판단하고 그건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맛없으면 안 사는 거죠. 안 먹는 거죠. 맛이 있으니까 구매하신 분이 또 재구매 하시는 거니까.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흔한 그 말이 떠오르는데요. 연이은 손님 행렬에 정신은 좀 없어도 김치맛 알아주는 손님들이 누구보다 반갑다는 진영 씨입니다. 가서 생김치를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냉장고가 벌써 홀쭉해졌는데요. 엄마 이리 한번 봐. 지금 1kg짜리도 많이 빠졌고. 1kg짜리도 갖고 와야 되고. 반나절 만에 김치 물량이 부족한 상황. 이러다 오늘 일찍 문 닫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냅다 달리기 시작하는 진영 씨. 그 장사하다 말고 어디 가세요? 네? 저 보물 창고 가고 있어요. 보물 창고요? 네. 웬 보물? 거기 가면 없는 게 없이 다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갑부라면 비밀스러운 보물 하나씩은 품고 사는 법. 지금부터 그 비밀을 조심스럽게 캐내보려고 합니다. 가게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바닷가 마을. 이곳에 숨겨둔 그녀의 보물 창고에서 말입니다.
금은 보화보다 값진 그녀의 보물이 있다는데 이거 다 뭐예요? 김치요. 김치요? 갓김치입니다. 신이 내려주신 갓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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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김치예요? 오 마이 갓. 갓김치. 갓. 진영 씨를 춤추게 하는 갓김치가 바로 그 보물이라네요. 이건 이제 생갓이에요. 센가? 네, 생갓김치. 이건 언제 담근 거예요? 이 날짜가 지금 4월 5일, 또 5월 4일 날짜마다 다 있거든요. 날 보고 들어가야 돼요. 작년 이제 12월 달 거 약간 맞은 거. 아, 이거 맡은 거. 이건 어제 담은 거. 이건 어제 이것도 가져가야 돼요. 아, 이건 어디 담근 거예요? 이제 어제 이것도 가져가야 돼요. 저는 생 걸 안 먹어요. 저는 약간 익은 거나 아예 묵힌 걸 좋아해요. 이게 호불호가 갈려요. 제가 딱 판매를 해보니까 어느 순간 익은 갓김치를 찾을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 맞아. 우리가 냉장고에 이거 숙성을 시키니까 사람한테 선택권을 주자. 내가 센 거를 샀을 때는 생김치 살 때 익히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지만 나는 익은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 저는 생김치 얘기할 때보다 익은 김치 할 때가 더 신나요. 익은 걸로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갓김치 없인 밥을 못 먹었다는 진영 씨가 갓김치 즐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짭짤한 라면을 싱싱한 생갓김치로 감싸 안으면 아삭한 식감은 물론 시원한 맛으로 짠맛을 중화시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데다가 푹 익은 묵은 갓김치는 고등어 조림에서 우러나온 양념에 자작자작하게 졸여서 담백한 고등어살 위에 착 얹어 먹으면 그 맛이 가히 일품이랍니다. 익은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여러 단계로 숙성시키고 있다는 말씀. 한편 진영 씨의 보물 창고에 새 보물이 들어오는데요. 햇빛에 노출이라도 될까 포대에 꽁꽁 싸면서 옮기는 이것은 갓김치의 생명인 갓인데요. 이게 다 하루치 양이랍니다. 이건 한 푸대에 한 어느 정도 있어요? 예, 평균적으로 20kg인데 예. 넉넉하게 한 22kg까지 예, 쌓아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 수확한 거예요? 오늘 당일 새벽에 수확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열이 약해가지고. 네. 봄과 가을 두 철에만 수확하는 갓은 제철마다 싱싱한 뽐내고 있지만 워낙 열이기 때문에 당일 수확, 당일 소비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싱싱해야 된디. 좀 덜 싱싱해. 이게 새벽에 있지. 싱싱 안 하는 거야. 어제 싱싱하네 진짜. 특히 황토에서 해풍 맞고 자라는 돌산갓은 상품으로 손꼽히는데요. 좋은 갓을 확보하기 위해 애초에 갓밭을 물색하고 근처에 공장을 세웠다는 진영 씨. 덕분에 당일 수확한 갓을 5분 만에 산지 직송으로 받고 있답니다. 갓 상태 좋아요. 이거고 나쁘고는 어떻게 알아요? 이게 보면 이렇게 신선하잖아요. 똑똑똑 소리가 나잖아요. 네. 이게 보면 약간 통통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사이즈가 한 2뼘 정도가 제일 좋아요. 아, 어른 손가락 두 뼘 네, 정도? 2뼘 정도가. 너무 크면 또 갓이 질기고. 네. 지금 제일 좋은 게 봄하고 가을인데 지금 봄갓이 제일 맛있어요. 왜냐면 겨울에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해가지고 그만큼 이게 영양분이 더 많이 하고 좀 강하게 잘 자란 갓이에요. 좋은 품질의 갓을 가장 싱싱한 상태로 받았으니 이보다 좋은 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원석을 얻었다 한들 잘 가공해야만 다이아몬드가 되는 법. 귀한 갓을 손에 쥐었으니 이제부터는 속도전입니다.
지체할 새 없이 바로 소금에 절여버리는데요. 그냥 보통의 작업 같지만 절이는 작업에도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저희는 김치는 쓴맛이 없어요. 소금에서도 많이 좌우를 해요. 일단 오늘 아침에 한 갓을 바로 절이고 그만큼 재료가 좋아야 되잖아요. 신선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단계가 좋은 갓을 썼고 지금 또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 소금도 1년 된 소금이 아니라 2014년도, 16년도 소금을 쓰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확인 한번 시켜주세요. 우리는 진영 씨를 전적으로 믿지만 그래도 두 눈으로 확인해야 확실한 거니까요. 그렇게 두 번째 보물 창고도 오픈. 여긴 뭐예요? 여기요? 예. 저희 소금 창고요. 소금 창고요? 네. 옛날 양반집 창고처럼 좋은 걸 가득가득 채우고 사는 진영 씨. 이번 보물은 소금이랍니다. 갓김치 맛을 한껏 배가시켜줄 보물 중의 보물이라는데요. 오래 묵을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기에 최소 5년 이상 묵히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답니다. 묵은 소금에선 조금 다른 맛이 나기 때문이라네요. 2014. 아니 왜 이렇게 잠깐 올해 2023년이죠?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0년. 아니 왜 이렇게 오래 놔둬도 돼요? 해본 결과 소금이 간수가 빠지면 빠질수록 김치가 안 짜요. 안 짜고 김치 쓴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어떤 식당 가면 저도 가서 항상 갓김치 맛을 보는데요. 너무 짜고 김치가 써요. 이 소금 보세요. 너무 가늘죠. 입자가 이렇게 가늘어요. 이런 소금은 귀해요. 정말 귀해요. 10년 됐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질에 따라 다른 맛을 낸다는 소금. 어때요 맛이? 달아요. 달아요? 너무 고소해요. 야, 소금 원래 짜잖아요. 짠데 그 짠맛이 그렇게 없어요. 고소하죠? 엄청 단데 난 이게 소금이 너무 달아. 그렇게 막 짜지가 않네요. 짜지 않죠. 감칠맛.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습기 찬 소금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는 쓴 물을 오랫동안 빼줘야 짠맛과 함께 단맛도 난답니다. 맛있는 소금으로 절였으니 맛있는 김치가 되는 첫 단추를 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소금 한 꼬집에 김치 맛이 달라지듯 진영 씨가 걷는 길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어쩌면 도시에서의 삶보다 더 바쁘게 지내고 있는 듯한 그녀의 귀촌 라이프를 좀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듯 부지런한 진영 씨가 좋은 재료를 잡으러 향한 곳, 지역 어시장인데요. 마음이 급해 보이는 진영 씨, 이곳에서 꼭 찾아야 하는 게 있나 본데. 김치 담그는데 필요한 게 대체 무엇이길래 농산물 시장도 아닌 수산물 시장을 찾은 걸까요? 언니! 왔어요. 정어리. 왜 이렇게 신나요? 아니 귀하니까요. 귀한 거 발견했으니까요. 많이 안 나요 지금. 요즘에 어획량이 적어서 보기 힘들다는 정어리입니다. 이게 정어리예요? 네, 이게 정어리예요. 이게 멸치보다 더 큰 거거든요. 등푸른 정어리는 영양소가 풍부해서 쌈밥이나 조림으로 즐겨 먹는 생선인데요. 김치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그럼 이건 뭐 하려고요? 젓갈요. 젓갈이요? 네. 멸치나 정어리로 담근 젓갈을 김치에 버무리는 게 남도식 김치의 특징이라는군요.
자, 두 개, 자, 이거자. 자, 이만해, 자, 바로, 자, 이거, 자, 세 개, 자, 이거자. 자, 보고자, 이 짝으로, 자, 보고자, 이거, 자, 세 개, 자, 세 개, 자, 세 개, 자, 이거자. 자, 사랑해, 자, 14, 7만 5천에, 자. 모처럼 경매장에 정어리가 나와서 달려왔다는 진영 씨. 오늘은 기대를 걸어보는데요. 완벽해요. 네, 여기서 받아줘요. 요거 하시고. 여기서 정어리 제일 여기 잘하셔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려야 돼요. 제가 할 줄 모르니까. 몇 개? 아홉하고 저희가 7개 있으니까 16개 정도 돼요. 16개 갖고? 네, 갖고 들어오세요. 다 가져가고요. 아, 예. 경매장에 나온 정어리를 그야말로 싹 쓸어가는 진영 씨.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겠는데요. 아직 원이 안 돼. 네, 원이 안 안 될 것 같은데. 원이 안 돼가지고. 아, 이것도 많은 거 아니에요? 아이, 부족해요. 부족해요? 예. 많이 담아 저거 배로 다녀야 돼요. 그나마 그래도 몇 개 싣고 간 게 좋네. 아, 야, 그래요. 철에 따라 좋은 재료를 사수하는 게 이번 갑부의 철칙이군요. 갓김치 맛이 오묘하다 했더니 들어가는 재료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싱싱한 재료를 구했으니 그 다음은 뭐다? 스피드다. 재료를 사면 빠르게 작업하는 것 또한 진영 씨네 법칙인데요. 특히 생선은 실온에 오래 노출되면 상하기 쉬워서 신속히 움직여야 한답니다. 정어리를 소금으로 버무리는 일이 어찌 보면 단순한 작업 같아도 재료를 구하는 과정 자체에 오랜 시간과 정성이 담겨 있었네요. 그리고 지금 이 작업은 갓김치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랍니다. 그런데 양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 많은 걸 언제 다 버무리나요? 정말 긴장하는 날 같아요. 맞아요. 그럼 오늘 담근 거는 한 얼마 뒤에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한 5년이나 7년 뒤에 맛볼 수 있죠. 그렇게 오래 숙성시키려고요. 지금 정어리가 많이 안 나서 근데 욕심을 좀 많이 담고 싶은데 아, 근데 젓갈 이거 사서 하시면 되게 편하시잖아요. 아유 그럼 그래야지 김치를 왜 담궈요. 그렇게 정성이 없으면요. 안 되죠. 아 그럼 큰일 납니다. 이거 다 정성이에요 정성. 비록 팔은 좀 저려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손을 대야 직성이 풀리는 진영 씨. 그렇게 멸치나 정어리가 나는 철에 맞춰 매년 한 번씩 젓갈을 담근답니다. 올해는 어획량이 적어서 1톤짜리 하나를 간신히 채웠는데요. 벌레가 꼬이지 못하게 마지막 소금 이불까지 완벽히 덮어주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과정은 여기까지. 이제 세월이 맛을 만들어갈 차례랍니다. 최소 5년 후엔 금보다 귀한 보물이 되어 만날 수 있을 거라네요. 갓김치를 만드는 과정은 오래 인내할수록 값진 걸 얻을 수 있다는 어떤 깨달음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우야. 맛있는 냄새 나지. 뭐예요? 저희 젓갈이요. 젓갈이 아예 곰 사갔어요. 멸치 젓갈요. 멸치 젓갈이요? 이게 다 녹았어요 지금. 비로소 보물이 된 젓갈입니다. 곰 사가가지고 저는 이런 젓갈을 써요. 멸치 젓갈. 네, 멸치 젓갈. 멸치 아예 없죠. 녹아버렸어. 질 좋은 멸치로 젓갈을 담그면 이렇게 붉은 빛을 띈다네요. 그럼 몇 년 됐다고요? 7년 넘은 삼촌 있을 때 있잖아. 그러니까 7년 넘은 거 같아. 제가 해보니까 1년 된 거랑 이렇게 오래 묵힌 거랑 맛이 틀려요. 깊은 맛이 있고 이렇게 짠맛도 없어요. 이 젓갈도 보면 짜지가 않아요. 고소해요. 감칠맛이 나요. 소금이랑. 그래야지 깊은 맛이 있어요. 할머니 댁 뒷마당 장독대나 있을 법한 이 쿰쿰한 젓갈은 결코 한두 해 만에 낼 수 있는 맛이 아닙니다.
세월의 맛은 함부로 흉내낼 수도 없죠. 이쯤 되니 궁금해집니다. 대체 갓김치 하나에 왜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아붓는 건지 말이죠. 지금은 뭐 믹서기가 있고 막 집에 있지만 옛날에 맷돌 갈듯이 이렇게 다 갈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 갈았어요. 동그란 애 다다닥 이렇게 하면서 맷돌 갈듯이. 그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엄마가 김치를 담아줬거든요. 그 방법 그대로. 네네. 전통 방식이죠.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 우리 엄마의 엄마, 엄마의 손맛이죠. 엄마의 김치. 갓이라는 게 톡 싸요. 그만큼 톡 싸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재료를 쓰진 않아요. 하지만 많은 재료를 쓰지 않지만 좋은 재료를 쓰는 게 중요하죠. 뭐든 좋은 것만 주려는 게 엄마인 것을 그 맛 그대로 내려다보니 정성 없인 흉내도 낼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엄마의 방식대로 차근차근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어제 오후에 한 6시쯤 절여갖고 지금 아침에 적당히 숨이 죽고 너무 짜지 않게 밑간이 들면 바로 세척 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에 걸친 세척 작업으로 불순물 싹 걸러주고 소금기도 헹궈주는데요. 그렇게 때 빼고 광내고 나면 진정한 갓김치로 거듭날 준비 끝. 이제는 양념의 영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런데 여기 또 정성이 들어갑니다. 고추의 매운맛이 겉돌지 않도록 건고추를 갈아다가 눅진하게 만들어 사용한다는군요. 저희 엄마가 처음에 건고추를 김치를 담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엄마 왜 그래? 이렇게 우리 엄마도 그렇게 담던데. 그래서 이게 사실 이름만 김치지 엄마의 김치죠. 사람들 그렇잖아요. 엄마의 손맛, 집밥이 그리워하듯이. 제가 사실 방송하고 이런 사람이 뭘 알겠어요, 솔직히. 가만 보니 진영 씨 어머니께서 온 정성을 다해 식구들 밥을 챙기셨나 봅니다. 그냥 물이 아닌 다시 멸치와 다시마, 파, 무, 표고버섯 등 온갖 좋은 재료 다 넣고 매일 우린다는 육수까지 정성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5년 이상 삭힌 젓갈에 상큼한 사과와 양파, 짠 새우젓을 넣어 단짠의 조화를 이루고 갓의 양념이 잘 배도록 찹쌀 풀로 점도를 높여주기까지. 그리고 미리 물에 불려둔 건고추와 고춧가루까지 얹어주는데요. 아예 고춧가루 좀 안 넣으면 안 되니까요. 이게 건고추라면 약간 특수한 맛이 있어요. 근데 고춧가루라면 칼칼한 맛이 있는데 이게 90%면 저건 10% 나가는 거예요, 고춧가루는. 저는 이게 주예요. 깊은 맛을 내기 위해 건고추를 주로 사용하지만 고춧가루의 칼칼한 맛도 일부 살려줘야 더 맛있다는군요. 거기에 각종 재료와 하루 종일 우린 다시 육수까지 넣어서 갈아주면 그 옛날 맷돌로 갈던 것처럼 고향의 양념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왜 다들 진영 씨의 갓김치에서 엄마의 손맛이 난다고 했는지, 고향이 떠오른다고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는군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신선한 갓과 온갖 비법 다 들어간 양념이 만날 차례. 갓김치는 배추김치와는 다르게 빨래를 빨듯 치대야 양념이 제대로 밴답니다. 마지막까지 손맛 제대로 담은 갓김치.
이대로 끝이 아닙니다. 신선도를 꽉 잡아줘야 비로소 완성이라는데 이 기계가 마지막 비장의 무기라고요. 고객님 집까지 신선도 지켜주는 비결이 이 포장법에 있답니다. 이걸 진공 압축해요. 압축하는 이유는요. 공기를 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김치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갑자기 부풀 수도 있거든요. 공기가 안 빠지면 이게 더 팽창되거든요. 최대한의 공기를 뺍니다, 저희는. 쭈글하잖아요. 압축이 돼가지고 쭈글쭈글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갑부의 삶. 엄마! 빨리 와, 가세. 늦었네, 지금. 가져가야 돼, 이거 빨리 지금. 우리 할머니도 좀 챙겨줘야지. 알았어. 할머니가 늦어서. 갓김치 하나 제대로 담그려면 보통 부지런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데요. 무슨 이유에선지 마음이 급해진 진영 씨. 곧 치러질 전쟁 때문이랍니다. 바로 이 시장에서 말입니다. 진영 씨가 매일 출근 도장 찍는다는 농산물 시장인데요. 왜 파가 없네? 왜 파가 없어요? 어제 갓 사갖고 왔는데. 하루 9,500원이고 어떻게 그걸. 아니, 파 올 때 주고 전화. 아니 9,500원 줄게. 얼른 미소장가 가봐. 9,500원 줄게. 아무리 안 되겠더라고 지금 봐봐요. 에? 파 준다 그래놓고 안 주고. 그냥 전화도 안 주고요. 파가 몰라요. 이모, 깜파. 8단? 안 주고 잘 챙겨놨어요? 남 안 주고 잘 챙겨놨어요? 잘 놔둔다 했는데 이게 나야지. 거짓말 치고 그냥. 남 안 주고 챙겨놨죠? 아저씨하고 이모, 저 작은 거? 몇 개? 8개요? 8개. 48,000원. 왜 오늘 나한테 안 해? 일단 딱 왜? 존말인데 왜? 그래 아는 체 앞에 오늘 사진 찍은데 아는 체 안 하냐고 말이야. 다른 데는 안 사는데 오늘은 카메라 아는 체를 안 하네. 다 찍으라고. 오늘 안 찍으려고 카메라 여기 자주 와요? 에? 자주 와요? 자주 오죠. 카메라 안 찍으려고 일부러 말아놓지. 일부러. 얼마나 자주 와요? 네? 얼마나 자주 와요? 날마다 와. 날마다. 아니면 날마다. 13년째 좋은 물건 고집하는 그녀의 부지런함은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랍니다. 아니 그 시짜장마트 이런 데 배달시키면 되지 않아요? 아니 그거하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사야죠. 성이 안 차서 눈으로 보고 내가 해야지. 배달해 주는 거 하기도 뭐 하게요. 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럼 하지 말아야죠. 좋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상인들과 부대끼다 보니 이젠 시장이 제 집처럼 편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말 씨.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얍삽 이거 생겼네. 살이 너무 빠졌어요. 살 좀 치세요. 몸은 좀 고단해도 시장에 오는 일이 퍽 즐겁답니다. 정말 왔다. 내가 제일 좋아해. 사랑해. 우리 딸 선배님 여수의 자랑. 아니 조말을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이쁘잖아. 사랑스럽잖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더 이상 어떤 말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 아 여기 자주 와요? 그럼 내가 매일 안녕해. 정을 가득 채워가는 진영 씨. 이야. 아직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꽉 찬. 더 살 때는 알타리 살 때는 여기 꽉 차는데 오늘은 알타리는 뭐 사가지고. 안에까지 재고 그래. 어제 한 3일 전에 또 그때 제목이 판다고 알타리 20개를 오면 여기 차오지 여기 차오지. 전쟁. 가세요. 막 달리 다니면서 해 달리.
아역 배우 때부터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던 습관이 몸에 배서일까요? 다른 길을 걷고 있음에도 그 부지런함은 어디 가질 않나 봅니다. 노력이 쌓여서 바다를 이룰지니 진영 씨의 가게에도 밀물처럼 손님이 밀려드는데요. 이번엔 손님 응대로 바쁜 진영 씨입니다. 익으면 이거도 맛있어요. 익으면 삼겹살 구울 때 그것도 맛있고. 안 익으면 맛이 없고. 아니 안 익은 대로 맛있고요. 톡 쏘는 맛이 있고요. 익으면 이제 깊은 맛이 있죠. 삼합회도 드셔도 되고 라면 드실 때 드셔도 되고 삼겹살 구울 때. 취향에 맞는 갓김치부터 다양한 곁들이 메뉴까지 추천해주니 홀린 듯 사게 되는 손님들. 저번에도 오셨어요? 네,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네. 어떻게 또 오시게 되셨어요? 또 오늘 우리 또 차락기에서 네. 오다가 여기 또 들리게 됐어요. 오, 저번에 사는 김치 맛은 좀 어땠어요? 맛있어. 벌써 다 먹었죠? 벌써 다 먹었어요? 네. 관광의 도시는 아무래도 주말이 더 바쁜 법. 연이은 손님 행렬로 가게 하는 금세 북새통을 이루는데요. 손님 오는 소리는 곧 돈이 쌓이는 소리와 같다고 오늘 매출 기대가 됩니다. 와, 돈 세고 계시네. 네. 야, 오늘 되게 바빠 보이던데요. 네, 저 정신 없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네, 진짜로. 오늘 네. 매출 알 수 있어요? 매출요? 네.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카드가 384만 9천 원이고 현금이 한 10만 원, 한 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0이요? 네. 매장 수익만 하루 400만 원? 그런데 어디 그뿐일까요? 온라인 주문까지 더해져 택배량도 상당하다는데요. 어디서나 쉽게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타지에서 주문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오늘 몇 개 넣었나요? 이게 오늘 나가는 물량이요. 한 지금 한 시장 한 2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0개? 예. 생각만 해도 흐뭇해지는 갑부의 매출. 이쯤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종말이 보러 온 손님들을 단골로 만들고야 만드는 마성의 갓김치로 연매출 10억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운명의 몸을 맡기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진영 씨. 고된 삶에 후회한 적은 없었을까요? 아이고, 안 그래요. 아파도 해요, 아파도. 아파도 자기 일인께 끙끙끙 아프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해요. 속상해 죽겠어. 묵은 거 많이 들어가지고 생전에 많고 뭐 손에 뭐 무거운 거 들었어요. 어쨌어요. 안 그러다가 여기 와갖고는 완전히 그냥 정말로 그냥 열심히 살면 누가 뭐라 그래도 손가락질을 안 하고 내가 해도 내 스스로 열심히 살고 내 스스로 떳떳하면 되는 거지. 옷 입는 것도 뭔 상관이야. 맨날 촬영할 때 예쁘게 꾸몄는데. 화려한 삶 뒤로 하고 사서 고생하는 딸을 보며 영 속상한 엄마와는 달리 소탈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는 진영 씨. 매 순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데요. 이렇게 바삐 지내는 것도 자기 선택이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살아내고 있답니다. 여기 어디예요? 저희 집이에요? 세컨하우스요. 세컨하우스? 네. 저 이제 공장하고 집하고 매장하고 워낙 가까워서요. 이동거리가 가까우면 제가 활동성이 좀 편하잖아요. 집은 좀 웅천에 또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시장 가고 공장 가고 매장 가고 또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해서 제가 편하려고 엄마랑 저랑 가까운 데 위치해 있어요. 여기 지금 얼마나 걸려요? 그럼 매장하고 공장이? 다 5분 10분 거리요. 갓김치 하나 때문에 세컨 하우스까지 마련했다는 열혈 사장님.
치열한 하루의 끝에서 안락한 소파와 탁 트인 오션 뷰로 하루의 피로를 달랜다네요. He's right there in front of you. Mr. Browse is awfully proud. 힘들어서 집도 옮긴 마당에 자신을 챙길 시간은 더더욱 없었을 그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없던 습관도 생겼답니다. 네. 왜 계속 하루 종일 못 잘 수 있는 아침에 일어나면 드라이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저희 트레이드마크예요. 저는 이 모자가 너무 소중해요. 왜냐면 머리도 커버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언제 드라이하고 머리 묶고 이게 안 돼요. 하도 쓰고 다녀서 신체 일부러 느껴질 정도라는 그녀의 애착 모자랍니다. 보통 자신을 돌볼 줄 모르는 진영 씨. 저희 뭐예요? 추울려다 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약이 됐네요. 약이? 류마티스 관절이요? 네. 아니 손가락이 어떻길래? 손가락이 다 이렇게 휘었어요. 거칠고 병든 손이 지난날의 노력을 증명하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려고 공장을 차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공장을 차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제 이름으로 크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인터넷에서 처음에 시작했어요. 인터넷 그냥 소일거리로 뭐 엄마가 김치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물량이 많아졌고 엄마가 감당을 못해요. 집에서 담으시기를. 그래서 제가 어떤 여수 업체에다가 이제 OEM 방식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엄마 레시피대로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분들이 그만큼 좋은 재료를 쓰지 않았고 엄마가 원하는 재료를 쓰질 않았어요. 엄마가 원하는 재료에 그 맛을 쓰면 그렇지 않았겠죠. 사업이라곤 해본 적 없던 그녀가 이름을 걸고 시작한 김치 사업.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갔고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이걸 김치로 넣어놔? 이거 편집해서 먹어라 그 말에 엄마 봐 엄마대로 안 해줬잖아. 아 나 진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제 물량이 많아서 거기서 했는데 어떡하지? 막 엄마 김치 아닌데 아 그래 김치 안 하면 되지. 아 그냥 뭐 이거 뭐 그냥 말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오기가 생겼어요. 엄마의 김치 맛을 제대로 알려보지도 못하고 끝낼 수는 없다며 더 독하게 마음먹었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내면 된다고 말이죠. 너무 처음에 잘 되니까 이게 사실 두려웠어요. 일단 사람이 추락하기 쉽거든요. 그 연예인이 주는 게 크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 때문에. 어느 날 쉬고 나니까 10년이 넘었네? 김치한 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오래됐구나. 대견하다. 절대 변하면 안 된다. 아무리 비싸도 항상 더 좋은 재료를 쓰고 그걸 지키자. 노력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딸이 무너져 버릴까 봐 노심초사했던 엄마는 이제야 속마음을 꺼내보는데요. 아니야 네가 아이고 엄마 힘들어 이제 일 못하겠네 이제 못하겠네 그런 말을 나올까 봐 근데 전혀 그러면 더 앞장서게 더 잘하는데 뭐 엄마는 힘들고 너는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이제 못 받쳐준다니까. 엄마 어쩔 수 없어. 그럼 옆에만 있으면 돼. 그래. 뭘 안 해줘도 돼. 옆에만 있으면 돼. 그게 엄마의 큰 힘이야. 그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라니까. 껍질에다가 껍질 깎아먹어 당연한 거지. 그건 뭐예요? 우리 예측을 한번 더듬어 보려고요. 예, 추억이요? 힘들 때 들여다보는 추억. 제가 패랭인 남정도 있었고. 아 이거 임백천 선배님 특종집위원회 할 때 같이 MC 맡았거든요. 연예인으로 살아오면서 좋을 때도 있었지만 공인으로서 겪은 시련의 순간도 많았답니다.
그때마다 이름 석자의 무게를 느꼈다는 진영 씨. 그래서 이 시련을 꼭 극복하고 싶었다는 건데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내가 아픈 건 나만이 알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말라 그랬어. 경험을 해봐야지 아는 거. 아파야지 아픈 사람은 고통을 아는 거지. 아프지 않으면서 말하면 안 되고. 아픔을 견뎌내는 방법이 저마다 다르듯 아픔을 겪고 난 후의 모습도 다른 법인데 진영 씨는 지금도 꽤 멋진 모습을 하고 있으니 잘 이겨내고 있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팬 서비스로 바쁜 하루를 보내는 그녀. 옛날에 활동하는 거를 보셨었대요. 네. 옛날 얼굴이랑 그대로시라고. 아니에요. 많이 살이 빠졌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TV로 보셨었는데 너무 이쁘셨대요. 최수종 씨랑 혹시? 지금도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으시대요. 왜 요즘에 활동 안 하시나요? 활동요. 여기 김치 너무 바빠요. 김치 공장에서 김치 담고 판매하고 바빠요. 여기 여수 일이 너무 바빠서 방송할 시간 없어요. TV 활동하시는 거 한번 보고 싶으세요? 너무 아쉽대요. 알겠어요. 하지만 나이가 이제 나이. 몇십? 그러고 보니 이곳에 찾아오는 이들은 유독 따뜻한 마음만 남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날 찾아와 주실까? 정말이 철부지, 귀여웠어, 어동통통, 맏며느리 같았어. 그러면서 그리고 요즘에 또 어디에서 또 아들과 딸을 제방한대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대화하면서 제가 많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손님들 발길이 뜸해진 시간. 마감했다. 가자. 아이고 피곤하다. 힘들다. 여기 오늘도 고생했어. 모처럼 모녀에게도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데요. 아이고 엄마 우리는 고생했네. 우리 고생했으니까 우리 좀 바람이나 좀 쐬러 가세. 좋지. 아이고 바람 쐬러 가세. 콧바람. 아이고. 일터도 집도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길. 행복을 눈앞에 두고 참 멀리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행복을 찾아서 직진하겠다는 모녀. 바다 냄새. 물 냄새가 막. 그녀가 이제 맨날 그냥 멀리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직접 와서 이렇게 바다 냄새가 나네. 그럼. 덩달아 고생하는 엄마에게 선물 같은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진영 씨. 준비한 게 있답니다. 이 배는 뭐예요? 요트. 요트요. 요트인 줄 아는데 네. 갑자기 배를 타세요. 아니 저 엄마랑 저랑 너무 일상이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향이 여수지만 여수를 별로 즐기지 못해가지고 여수 하면 또 밤바다잖아요. 그래서 또 배를 타면 또 야경이 어떨까 해서 엄마랑 해서 큰 배도 있지만 유람선도 있지만 좀 더 엄마는 좀 더 럭셔리하게요. 너무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좀 즐겨야 될 것 같아서 떠납니다. 아이처럼 들떠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무려 13년 동안 마음 편한 적 없었던 모녀에게 이제야 비로소 한숨 돌릴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쉼표를 찍어주기로 하는데요. 이 거리를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함께 걷고 싶다. 생각할 여유, 그다음에 쉴 여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면 너무너무 돌아왔어요. 제가 여기 딱 서서 보니까 아, 이런 여유가 있구나. 제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업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5, 4, 3, 2, 1. 인생의 클라이맥스는 아마 지금일지도 모르기에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 다짐하는 진영 씨. 지금도 앞으로도 여유로운 중년의 삶은 물 건너간 것 같지만 이런들 저런들 어떨까요? 그녀의 길은 어쩐지 더 찬란할 것만 같습니다. 지금 130억 벌었습니다. 연매출 100억. 저리 일주일만 해봐. 이런 멘트 자주 하겠네. 잠시만요. 너무 좋아. 채널 A